그 제가 그 변제 최종성 얘기했을 때 이제 어느 분이 이런 댓글을 달았어요. 아니 탄자니아 추장한테 돈을 주면 먹고 나르면 어떡하냐. 안 주면 우리 딸한테 아무것도 안 주면 어떡하냐. 그래서 제가 그 이후에 아직 바보예요 이렇게 얘기했었죠. 아니 그거를 한꺼번에 주면 안 되지. 그냥 살짝 보여줘야지. 그다음에 이제 조금씩 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개입을 하면 문제가 심플합니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스마트 컨트롤에서 그 문제를 해결할 때는 원자성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원자성. 원자성이라는 건 뭐냐면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의 거래도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거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게 원래 컴퓨터 프로그램에 쓰는 말인데 이제 스마트 컨트롤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게 스마트 컨트롤 상에서 이제 거래가 완결이 되려면 내가 주고 그가 뭔가 반대급부를 주고 난 상태에서 완결이 돼야 되잖아요. 내가 줬는데 완결돼 버리면 나는 못 받잖아요. 그죠? 이게 거래 완결성이거든요. 이 거래 완결성이 스마트 컨트롤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그거를 그 원자성 개념이 이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논쟁을 하자고 하신 분이 변제 최종성 가지고 이해를 못 하셨다는 게 뭐에서 드러났냐면 그분이 이제 나름대로 굉장히 이 스마트 컨트롤 이런 걸 공부 안 하신 분인데 이제 자신이 현업에서 쭉 썼는데 제가 보니까 변제 최종성하고 거래 완결성을 전혀 이해를 못하고 혼동하고 계시더라고요. 변제 최종성은 그야말로 그냥 주면 끝이 나는 겁니다. 그게 진짜 도달되는 수 있느냐. 여러분들 지금 아프가니스탄에 달러 보내서 여러분들이 도와주고 싶은 단체나 여러분들이 도와주고 싶은 그 사람, 구출하고 싶은 사람한테 달러 안 가는 건 알겠죠. 그러니까 달러는 금융망은 변제 최종성이 없잖아요. 근데 어쨌건 그 사람이 나한테 비트코인 주소를 주면 내가 보내면 그 사람이 모바일로 받을 수 있으니까 비트코인 변제 최종성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반대급부로다가 나한테 뭔가를 하는가 어쨌는가는 이 변제 최종성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개념이에요. 그건 이제 스마트 컨트롤의 거래 완결성에 관련한 개념인데 거래 완결성을 이해하려면 이제 원자성, 그러니까 최소 거래가 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보내면 안 되죠. 이게 최소면은 여러분이 걱정하신 대로 그냥 먹고 나를 수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사람이 개입해 있으면 해결이 돼요. 왜냐하면 가지고 행위를 보면서 호혜적으로 이걸 호혜성이라고 하거든요. 호혜성의 개념은 이제 제 인문학적 상상력이 이제 호혜성에 대한 책이니까 이 호혜성은 우리 인류의 아주 머릿속에 뿌리 박힌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감히 제가 그 인문학 중에서 아주 극한 부분, 아주 최소한의 부분을 다루면서 제목을 인문학적 상상력이라고 지을 수 있었던 게 제가 호혜성을 근거로 인간들의 상호작용을 풀어내기 때문에 감히 인문학적 상상력이라고 제가 이름을 지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호혜성을 다루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호혜성이 근거가 되는데 호혜성이라는 건 이제 내 딸이 추장한테 약 먹으면 약 받으면 이제 조금 주고 비트코인 조금 주고 또 하룻밤 자면 또 조금 주고 이렇게 계속 거래를 해나가면서 갈 수 있잖아요. 그죠? 이게 호혜적인 거거든요. 그건 이제 사람이면 해결이 돼요. 근데 프로그램 간에 이게 해결 안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하느냐? 보통 시간을 묵습니다. 시간을. 그래서 어느 정해진 시간 동안 반대급부가 안 오면 그러면 내가 보낸 돈이 취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원자로 묻는 거예요. 이 거래가 원자예요. 그래서 내가 보낸 게 완료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냈는데 상대가 무엇을 나한테 암호키를 보내든가 뭔가 키를 딱 보내면 이게 하나의 원자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야지 하나의 원자가 되는 건데 이게 안 보냈어. 그럼 시간으로 딱 정해놓고 어느 정해진 시간 동안 뭐 암호가 안 오든가 뭔가 거래가 안 일어났어. 그러면 이게 딱 다시 취소가 돼가지고 나한테 다시 리펀드가 딱 되는 거죠. 그전에는 이걸 못 깨는 거죠. 내가 마음대로 깰 수 있으면 그냥 줬다 뺐으면 이제 그 사람 기만할 수 있으니까 내가 보내놓은 거는 이 시간이 제한이 걸릴 동안에는 나한테 다시 오지 못하는 거죠. 이걸 시간 잠금이라고 합니다. 비트코인 블록체인만이 아니라 이제 이더리움 블록체인이 되게 중요한 개념인데요. 이 시간이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오늘 이게 어려운 내용이네. 시간이 어떤 개념이 있냐면 유닉스 타임이라고 그래가지고 1970년 1월 1일이 0으로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정수형으로 이렇게 시간이 오는 거죠. 그게 이제 컴퓨터 프로그램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비트코인하고 상관이 없어요. 원래 프로그래머들이 쓰는 시간이에요. 근데 이거를 잘 안 써요. 이걸 왜 잘 안 쓰냐면은 조작이 가능해요. 저도 개발 경험이 있잖아요. 저희가 개발을 할 때 비트코인 프로그램이 너무 예민해가지고 우리 20년 된 베테랑 개발자 씨뿔뿔에 25년 대학 때부터면 25년 된 경력자하고 같이 일을 했거든요. 나이가 저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대학 때부터 씨뿔뿔 달았으니까 얼마나 베테랑이겠어요. 이 양반이 비트코인을 가지고 이렇게 계속 헤매면서 와 이런 프로그램 정말 처음 봤다는 거예요. 조금의 오차만 있어도 안 돌아가요 아예. 보통 프로그램이 그렇지 않다는 거죠. 조금 오차가 있으면 그냥 기능을 하면서 그 부분에서 사고가 일어나면서 이제 고쳐가면서 이렇게 해볼 수 있는데 얘는 그냥 완벽해야지만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굉장히 고생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예민하니까 이게 그냥
안 돌아가요. 조금만 오류가 있으면. 그러니까 이제 뭐 밤새 찾고 막 일주일 동안 찾아도 그냥 이게 뭐 어디가 문제인지 모르겠어. 돌아가야 돌아가는 걸 보면서 이제 고치는 게 수월한데 뭐 하여튼 그런 고생을 했는데 이게 또 혼자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로컬 네트워크를 짜야 되기 때문에 막 동기화 문제도 있고 아주 골 때립니다. 그래서 우리 엔지니어하고 저하고 이제 보통 이게 엔지니어의 아이디어가 아니라 저의 아이디어였는데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이제 그 안에서 보지 않고 밖에서 보는 이제 사람의 유연성인데 우리 엔지니어가 저의 그 이 편법과 유연성에 이제 엄청나게 그 좋게 말하면 감동하고 나쁘게 말하면 기가 막혀 했는데 본인들은 생각도 안 하는 걸 이제 막 저는 막 해보는 거죠. 제가 제일 많이 썼던 게 뭐냐면 시간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안 돌아가면 이 컴퓨터에서 이 프로그램을 이제 컴파일하는 컴퓨터에서 아예 그 시간을 유닉스 시간을 속여버립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시간을 타임머신처럼 미래로 돌려가지고 해버리면 프로그램이 먹어요. 완벽하진 않지만 돌아가요. 그럼 돌아가면 이제 어디가 문제인지 찾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블록체인이 이게 시간을 속일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중앙이 없잖아요. 그래서 중앙에서 표준 시간을 딱 줘서 모두 이 시간에 동기화해 해버리면 될 텐데 그 다 네트워크 상황에 따라서 또 아프간 같은 경우에는 그 인터넷이 도달하는 시간의 딜레이 같은 것 때문에 시간을 정확하게 이렇게 다른 노드들하고 시간이 일치해야 된다라고 해버리면 이 노드들이 참여가 안 되는 거예요. 동기화가 안 돼가지고. 그래서 시간이 상당히 주관적이다. 블록체인에서는. 왜냐하면 이게 분산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도리가 있어요. 그래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앞에 블록에 11개 블록의 평균 시간보다 플러스만 되면 정상 시간인 거예요. 뭐 여러분 이해가 안 되시죠? 저희들도 이걸 실제로 연구하면서 뒤지면서 다 알게 되는 거죠. 이게 모르는 분들 되게 많아요. 책 봐가지고는 모르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경험들을 하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게 유닉스 시간을 가지고 이제 그 스마트 컨트롤에게 기준점을 못 찾아요. 그럼 뭘로 찾냐?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권장되는 거는 블록 높이예요. 그래서 블록도 하나의 시간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블록이 정확하게 10분마다 일어나지는 않지만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2주마다 한 번씩 10분에 조절되도록 난이도가 조정되니까 이게 누적이 되면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부터 1년 후라는 거를 유닉스 시간에 정수형으로다가 입력을 스마트 컨트롤에 넣을 수도 있지만 지금부터 대략 1년 후에 블록의 하이트를 입력을 하면 블록이라는 것 자체는 원래 비트코인에서 서로 인정한 거기 때문에 가장 객관적인 증거가 바로 블록 높이거든요. 그래서 블록 높이를 가지고 시간을 잠궈요. 그래서 비트코인을 기본으로 설명을 드리면 제가 두 번째 설명을 드린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멀티시그 기능이라고 하죠. 그죠? 그 정식 명칭은 아니지만 P2 그 해싱이잖아요. 그죠? P2 원래는 이제 주소인데 명패에 해시 그러니까 이 해시가 충족이 되면 문을 열라. 그래서 가장 많이 쓰는 기능이 여러 사람의 암호키를 요구할 수 있다고 얘기했죠. 그죠? 그래서 그 편이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잘 찾아보시면 있습니다. 어느 편에 설명을 했더라? 하여튼 찾아보시면 나오는데요. 그거 다시 한번 보시고 그리고 그 누가 댓글을 좀 달아주세요. 어느 편에서 이 멀티시그 기능을 설명하는지 제 영상 중에. 그래서 그 스마트 컨트롤의 근거가 되는 게 여러 사람의 열쇠가 필요하도록 그 프로그램을 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시간에 대해서 잠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시간까지는 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보통 그 시간의 그 거래 원자성 때문에 이제 생기는 이제 시간을 잠금이 필요한데 이때 시간은 보통 블록을 쓴다. 왜냐하면 유닉스 시간을 썼다가는 저 같은 사람들이 편법으로 채굴자가 시간을 막 조작해요. 시간을 막 조작해가지고 그 계약을 누가 완성되는 걸 보고 그 자기 거를 더 최신 걸로 만들어가지고 미래 시간을 사용해가지고 내게 더 최신 시간이야 하면서 이제 이거 먼저 그 정답을 맞추거나 그 번호를 맞춘 거를 무효화시킬 수 있는 거죠. 이런 공격들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남의 거 보고 답을 써놓고 자기 게 더 최신이라고 시간을 거기다가 이렇게 넣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블록 화이트를 넣어버리면 이제 이런 문제는 없다. 그래서 유닉스 시간보다는 객관적이다라고 해서 블록 화이트를 이제 시간 잠금에 많이 써요. 시간 잠금이 이제 비트코인에서는 어느 프로그램이 이걸 쓰냐면 라이트닝 네트워크라고 들어보셨죠. 바로 그 대용량 비트코이너들이 인정하지 않는 저 망할 거라고 했던 그 라이트닝 네트워크인데 라이트닝 네트워크는 제가 스마트 컨트롤이라는 책에서도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게 논문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연역을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라이트닝 네트워크도 가능하다라는 걸 논문으로 나왔고
라이트닝 네트워크가 되면은 이제 그 돈 많은 허브들로 신용이 집중화될 것이다. 탈중앙화가 깨진다라는 반박 논문도 논문으로 먼저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그것이 라이트닝 네트워크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며칠 전에 코인데스크 뉴스를 보니까 라이트닝 네트워크가 급격히 좀 성장하고 있고 그리고 1,500개의 비트코인이 여기에 묶였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기사를 읽으셔야 되는데 이런 기사를 읽으려면 이런 기사를 읽도록 하는 게 제 목표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평범한 분들이 이런 기사를 읽어서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있도록 하는 게 제 목표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런 원리적이고 기술적인 것도 설명을 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한테 쉽게 설명을 할까를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일단 오늘은 시간 잠금에 대해서까지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라이트닝 네트워크는 이제 블록체인에 새기면 속도는 빨라요. 블록체인이 그냥 노드가 노드를 연결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속도는 빠른데 오해를 하고 있죠. 속도는 빠른데 이제 뭐가 문제냐면 컨펌이 늦게 나고 컨펌 경쟁 때문에 수수료가 비싸요. 이거는 현실적인 문제거든요. 그래서 수수료하고 컨펌인데 일반인들이 비트코인을 사용할 때 컨펌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그 비트코인을 바로 받아가지고 바로 누군가한테 지불해야 될 건 아니거든요. 그냥 받아서 이것이 하루나 안에 컨펌이 되면 되는 거예요. 받은 것이 되돌릴 수는 없기 때문에 속도는 빠르다. 그냥 지금 보내면 아프가니스탄에 지금 바로 가지 10분 기다리고 20분 기다리고 이런 거 아니다. 그럼 여러분들 계속 오해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그냥 제 말이 맞아요. 그냥 따라오시면 되는데 수수료가 비싸다. 수수료가 비싼 거를 이제 극복을 해야 되겠죠. 근데 수수료도 이게 약간 뭐가 있냐면 제가 변제 최종성 가지고 저한테 이제 반박하시는 분이 수수료가 3,000원인데 어떻게 변제 최종성이 있냐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분은 무역을 모르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그 국경 간의 거래에서 변제 최종성이 있다는 게 중요한 거지 한 나라 안에서 마이크로 페이먼트에서 변제 최종성이 별로 중요한 개념이 아니거든요. 시비를 걸 때는 그걸 시비를 걸어요. 근데 금융망이 못 가는 걸 생각해야 되니까 아프간 같은 데를 생각하는 건데 우리가 무역에서 수수료가 3,000원이다. 엄청 싼 거죠.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거래당 가격이 매겨지지 액수당 가격이 매겨지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이 1,000원을 보내는데 수수료가 3,000원이다 하면 되게 비싸지만은 여러분 1억을 보내는데 수수료가 3,000원이면은 엄청 싼 거 아니에요? 10억 보내도 비트코인 거래 수수료는 3,000원이라는 얘기예요. 물론 이제 비트코인이 가격이 올라가면 수수료 올라가니까 저 싼 게 좋겠죠. 그래서 이제 라이트닝 네트워크라는 제안이 이제 논문으로 나왔고 그거에 대한 반박장이 나오는데 라이트닝 네트워크라는 건 개념 뭐냐면 그냥 은행들이 하고 있는 거를 그냥 블록체인에 갖고 왔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은행들이 제가 신한은행의 계좌를 갖고 있고 제가 돈을 보낼 사람이 농협의 계좌를 갖고 있어요. 그럼 제가 신한은행의 제 계좌에서 농협의 계좌로 돈을 보내잖아요. 그러면 신한은행에서 농협으로 돈이 가야 되는데 안 가요. 왜냐하면 신한은행에서 농협으로 가는 돈도 있고 농협에서 신한은행 가는 돈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매번 왔다 갔다 하면은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신한은행도 그냥 그거를 미지급 채권 비슷하겠죠, 그죠? 어쨌건 그렇게 해버리고 농협도 미수금금으로 잡아놓는 거죠. 그래놓고 농협과 신한은행의 그거를 뭐 한 달에 한 번씩 맞출 수도 있고 뭐 전산화가 되어 있으니까 뭐 그보다 빨리 맞출 수도 있겠죠. 이게 이제 국제적으로 이걸 맞추고 이런 게 스위프트 코드하고 뭐 이런 겁니다. 근데 은행들 간에 이제 직접 돈이 왔다 갔다 안 하잖아요, 그죠? 그냥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라이팅 네트워크도 나하고 거래를 많이 하는 사람들 간에 공동 계좌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실제 장부는 블록체인하고 상관없는 데서 이게 왔다 갔다 거래를 하다가 이제 거래를 종료할 시점에 마지막 거래를 온체인 해가지고 그걸 블록체인에 새기겠다 이런 아이디어입니다. 아이디어 자체는 뭐 너무 심플하고 기존에 우리가 은행망에서 익숙한 건데 여러 가지 기만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내가 돈을 지불해 놓고 지불하기 전에 기록을 온체인 해버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시간으로 잠궈버려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아주 쉽게 설명드리면 라이팅 네트워크에서 최신 거래가 그러니까 최신 거래일수록 시간이 가장 빨리 풀립니다. 그러니까 제일 최초의 거래는 가장 길게 시간이 락이 걸려요. 한 2주 동안 걸리면 그보다 다음 거래는 그 2주 한도 안에서 타임락이 걸리고 그다음에 이거보다 좀 더 뒤늦게 되는 거래는 그보다 더 빨리 타임락이 걸리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맨 마지막에 거래한 사람이 가장 시간을 빨리 풀어요. 그러니까 기만하려면 맨 마지막 거래가 가장 정직한 거래잖아요. 근데 그 전에 거래를 그 전에 거래를 내가 온체인하면 그보다 더 오래 시간이 락이 걸려서 마지막 거래를 온체인할 수 있는 사람이 더 빨리 풀어요, 시간을.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주도권을 줘버리게 돼요. 요거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편에서 다음에 더 자세하게 사실 이게 어떤 뭐 제 저작권이 안 걸린다면 이렇게 인터넷에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도의 그림들
제가 이렇게 올리면서 이렇게 설명드려야 되는데 오늘 일단 말로 설명드릴게요. 중요한 건 이게 아니고 이 원리는 나중에 더 상세하게 풀어 설명드리고요.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에는 멀티 시그네처 기능이 있어서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같이 암호키를 줘야지만 되는 이것도 일종의 락이죠. 그래서 지난번에 설명드렸던 그 인질범의 딜레마를 해결할 수 있는 거죠. 락이 걸려 있으니까. 또 하나는 시간에 대해서 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간에 대해서 락을 걸고 그 여러 사람이 암호키에 대해서 락을 거는 기능이 들어 있어요. 비트코인에 들어 있고 이걸 이용하면 굉장히 무한정한 거래 원자성들을 창출할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형태, 뭐 세모난 블록의 거래 완결성도 만들 수 있고, 네모난 블록의 거래 완결성도 만들 수 있고, 동그란 블록의 거래 완결성도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거래 완결성만 만들어지면 기본적으로 세모, 네모, 동그라미 같은 거래의 원자성들이 구성이 되면 이제 이걸 가지고 엄청난 구조물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다 분해해 보면 세모거나 네모거나 원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제 천재들이 생각할 때 중요한 거는 세모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 네모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 동그라미 만들 수 있냐만 고민하지. 야 이거 가지고 무슨 뭐 런던 타워를 만들 수 있느냐, 무슨 에펠 타워를 세울 수 있느냐, 무슨 뭐 한강대교를 만들 수 있느냐는 고민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 기본적인 블락들만 원자성만 해결이 되면 나머지는 이거를 연결해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거죠. 물론 뭐 복잡할수록 해킹이 가능한데 그것도 뭐 해커들이 해주는 기능이 뭐냐면 그 코드를 해킹해 버리면 그거에 대한 이제 대응책도 만들어지는 거죠. 대응책도. 그래서 비트코인 위에서 스마트 컨트랙을 하는 거를 비탈릭이 너 그거 못해라고 제톡 씨한테 얘기했는데 여러분들 그거 궁금하시죠? 이제 비트코인 위에서 먼저 시작이 됐어요. 스마트 컨트랙에서 카운터파티라는 애들이 만들어졌고 그다음에 마스터코인이라는 그런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잭도 씨도 제가 알기로는 그 비탈릭 뷰테린도 이 마스터링 코인의 프로젝트에 관심을 갖고 참여를 했어요. 개발자로서. 그러다가 이제 이거에 한계를 느끼고 이제 뛰쳐나갔는데 저는 이제 2년 전에 그 마스터링 코인이라는 마스터 코인인가 그 프로젝트가 진화돼서 옴니 레이어가 됐거든요. 그 옴니 레이어를 기반으로다가 개발을 했어요. 근데 99% 완성을 했는데 뭐 지갑도만 다 했는데 마지막 단계에서 우리 엔지니어가 막혔는데 왜 그랬냐면 어플이 많지가 않은 거예요. 이 세계에 어플이 많지 않아요. 이더리움 기반으로는 정말 수많은 그 공격도 있었고 공격을 막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엄청나게 어플이 있으니까 우리는 완성된 거 검증된 거 갖다 쓰면 되거든요. 근데 비트코인은 아직 그게 축적이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지난번에 설명드렸잖아요. 맥킨토시하고 IBM PC의 상태다. 그래서 이더리움은 IBM PC 같고 비트코인 위에 레이어 쌓는 건 맥킨토시 같다. 근데 비트코인 위에 레이어 중에 제일 중요한 레이어인 라이팅 네트워크가 지금 잘 나가고 있다는 거 여러분 기사 찾아보세요. 근데 이제 라이팅 네트워크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근데 이제 블록 타임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 실제로 진짜 문제는 블록 타임이 길잖아요. 비트코인이 블록 타임이 길어서 10분이나 되고 이더리움은 10초잖아요. 그죠? 10초. 근데 이게 10분이나 되니까 이게 프론트 러닝 공격 같은 거에 취약해집니다. 여기다 스마트 컨트랙을 세우면 이게 프론트 러닝이라는 건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복권이거나 뭐 어떤 퀴즈를 가지고 스마트 컨트랙을 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그게 누가 정답을 찾아가지고 보상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럼 보상을 받으려면 정답을 보내겠죠. 트랜잭션에. 그럼 보상을 받으려고 트랜잭션에 정답을 보내면 채굴자들이 그걸 볼 수 있어요. 볼 수 있으면 얘가 온체인 되기 전에 얘가 그러니까 블록으로 완전히 잠기기 전에 아하 내가 정답 다 알았잖아요. 이 정답을 내가 그대로 복사해가지고 얘보다 더 수수료 많이 해가지고 채굴자들한테 이걸 채굴해라고 던질 수 있는 거죠. 이걸 채굴해라고 던질 수 있는데 시간을 속일 수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게 먼저 온 답이 채굴이 돼버리면 내가 이 채굴까지 뒤집을 수는 없으니까 내가 그 답을 알아도 내가 블럭을 만들어가지고 던져도 채굴자들이 채굴을 해도 이게 늦으니까 이제 먼저 된 애가 먼저 온 사람이 먼저 가져가도록 하는 룰을 만들어내면 이제 정상적으로 되는데 이게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10분이나 되니까 이 위에다가 스마트 컨트랙을 올리면 10분 안에 이런 공격이 너무나 가능해 버리는 거죠. 그럼 이제 이거에 대한 이제 또 대응책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단순하게는 이제 블록 시간이 길수록 이런 시간을 역행해 가지고 하는 공격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터셉트 해 가지고 그 시간 안에 블록이 그러니까 정상적인 답안이 블록으로 만들어지기 전에 또 채굴자가 공격할 수도 있거든요. 채굴자가 그걸 알고 내가 채굴을 해버리는 거죠. 내가 만든 정답을 보고 내가 그 정답 로또 번호라면 로또 번호를
맞춘 애가 상금을 타기 전에 내가 그 로또 번호를 알았으니까 그 로또 번호를 만들어서 내가 그걸 채굴해 버리는 거죠. 10분이라는 간격 안에서는 이런 공격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게 이제 이 이더리움 계통의 스마트 컨트롤을 다루는 사람들이 비트코인 계통으로 레이 올려면 니네 그런 공격에 취약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걸 알기 때문에 또 이거에 대한 카운터 어택이 있고 이러면서 발전해 나갑니다. 어제가 뭐 지금은 스마트 콘트랙 어플이나 뭐 여러 가지가 완전히 원사이드하게 이더리움에 많아서 이더리움이 승자가 된다면 비트코인에서 대해서만이 아니라 다른 이런 스마트 콘트랙 플랫폼에 대해서 이더리움이 지금 유리한 고지에 올랐다라고 오태민이 본다면 그것은 제가 저마저도 이더리움 어플리케이션들을 써야 되기 때문에 이더리움 메인넷으로 코드를 빌려다가 빌드업 하겠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지금 원사이드 하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힘인 거죠. 이게 오픈소스에. 근데 이제 비트코인은 비트코인에 또 굉장히 그 애착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 빌드업을 해 나갑니다. 뭐 제톡시도 그 중에 하나일 거고. 그래서 뭐 생태계 전체적으로는 다 풍성해지는 거니까 전 좋고, 여러분들한테 오늘 제가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오늘 내용이 좀 일반인들한테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의 핵심은, 오늘 콘텐츠 중에 핵심은 제가 시간 잠금. 지난번에 이제 암호키 여러 개를 동원해서 잠그는 거 하나하고, 이게 수평적이라면 시간에 대해서 잠그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에 대해서 잠그는 것과 여러 사람이 잠그는 걸 가지고 거래 원자들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동그란 원자, 세모난 원자, 네모난 원자. 그리고 동그란 원자, 세모난 원자, 네모난 원자만 만들어내면 그거를 빌드업 해가지고 온갖 걸 할 수 있는 거죠. 뭐 그 애들 장난감처럼 그렇게 그 레고를 빌드업 해가지고 뭐 런던 타워도 만들어내고 에펠 타워도 만들어내고 63 빌딩도 만들어내고 한강대교도 만들어내고 거북선도 만들어내는 겁니다. 중요한 건 거래의 원자 단위를 삼각형짜리, 사각형짜리, 동그란 거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멀티 시그네처하고 그 다음에 시간의 잠금으로 만들어낸다. 신기하죠. 재밌습니다, 이거. 네. 그래서 앞으로 또 기회가 되면 이거에 대해서 또 실제 어떤 컨트랙들이 있는지를 또 제가 설명드리고 라이팅 네트워크 설명드릴게요. 네, 여러분들 한 주의 시작인데 오늘 강의가 좀 길었네요. 오늘 좀 흥분한 내용이 많은데, 하여튼 여러분들 다음에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또 봬요. 좋은 하루 되세요.